그 방금 전에 형사 25부 지규현 판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보석 허가를 하면서 관련된 내용을 좀 그 기자들한테 설명을 해줬는데요. 첫 번째 김용현 전 장관이 이제 서약서를 제출했는데 그것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해서 증거인멸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고.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주거에 제한이 있고 보증금 1억 원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석방되더라도 지정 조건을 성실하게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내란 사건 관련된 피고인이나 참고인, 증인, 대리인, 친족 관련해서 만나거나 하면 안 된다. 연락 안 된다. 그다음에 도망 도주 안 된다. 제3국 출국 안 된다. 보석 조건 성실히 안 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인규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보석 조건 너무 일반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사건을 너무 일반적으로 처리하고자 애쓰는 저 지기현 재판장을 저는 더 이상 이제 제 머리로는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기현 재판장도 이 정도로 재판을 엉망으로 할 거라면은 사실은 법원이 스스로 자정해서 손을 떼게 만드는 게 맞죠. 근데 그걸 또 안 하고 있다면은 조희대 대법원장도 의심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의심의 기반에는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선거를 못 나가게 만들려고 했던 그 행위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조희대, 어떤 지기현 이 둘의 일탈이라기보다는 어떤 조직적인 배후나 조직적인 연결을 통해서 이런 하나의 거대한 기획을 좀 실행해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고 보고 전 여기에 대해서는 전 내란 특검에서 반드시 저는 좀 진실을 규명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TV조선에서 속보가 나왔는데요. 검사가 재판부에 직권 보석을 요청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직권 보석을 하지 않으면 그냥 풀어줘야 돼요. 법이 그렇게 형사소송법에 6개월 안에 이 사람이 유무죄를 일단 그 단계에선 단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구장창 잡아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치로 1심에서 가둬둘 수 있는 게 6개월인데 그것을 그냥 풀어주면 아무 조건을 못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의견 개진을 한 거예요. 판사님 직권으로 보석으로 해서 조건을 좀 붙여주세요. 그래서 누구도 못 만나게 하고 외국도 못 나가게 하고 증거인멸도 못하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지기현 판사가 그걸 받아들여서 조건을 달아서 보석해 준 건데 이거는 사실 차선인 거고요. 최선은 이게 기간을 연장했다는 그 수사기관의 조치가 있었어야 되고 또 오해를 어떻게 보면 자초하는 게 제가 알기로 27일이 만료일이잖아요. 26일이라고 26일. 합니다. 이제 형사공보관에 따르면 2025년 6월 26일이 만기, 구속 만기. 그러면 이게 딱 기산일이 기소된 일이니까 이게 6개월이 되는 게 26일이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 한 12일 정도가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엄청 급하고 이러잖아요. 보통 다른 사건도 하루 내지는 이틀 전에 풀어주고 그러는데 이게 특검이 이제 발족해가지고 약간 공백이 있잖아요. 검찰에서 인계받고 특검은 지금 준비기간이고 이럴 때 풀어준다는 게 재판부가 어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나 이게 참 저는 석연치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아니 제가 한 두 가지만 추가로도 말씀드리면 제가 지기현 재판장 정말 이거 이해할 수 없고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요. 지금 김용현을 풀어줘요. 그럼 김용현 같은 경우는 앞으로 또 특검을 통해서 강도 높은 수사 그래서 거의 무기징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그러니까 아주 중형이 예상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풀어준다. 아니 서약한다고 해서 그 사람 다 지킵니까? 그럼 예를 들어 김용현이 밀항하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우리 지기현 재판장님이 가서 헤엄쳐서 잡아올 겁니까? 그리고 만약에 김용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그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아니 교정시설이라는 게 교정시설 안에 가둬놓고 교도관들이 지키고 24시간 감시하니까 그때도 김용현이 극단적 선택할 때 막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풀어줘요. 그럼 그 다음에 발생할 우리가 예상 못할 많은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그걸 지기현 재판장이 무슨 수로 담보하고 국민들 앞에 뭐 어떻게 책임질 건데 자기가? 그러니까 제가 이래서 정말 무책임하다는 거고 이건 무책임을 넘어서서 너무 이해 안 되는 이례적인 판단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전 이건 지기현 재판장을 수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게 오늘 이 보석 결정에 대해서도 네. 정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수사가 네.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지금 이렇게 한 행태를 범하고 있는 지규현 판사를 불러다 수사를 아니 조사를 책임지지 못할 짓을 지금까지 왜 자꾸 하는 겁니까? 근데- 윤석열이 풀어주고 그 책임 못 졌잖아요, 자기가. 계속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네. 국민들의 이 피해를 어떻게 본인이 보상을 하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밀항하거나 아니, 극단적 선택을 하면 그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자기가? 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진짜로. 지금 중요한 것은 그 노상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1월 10일 날 구속 기소가 거기, 됐기 때문에 네. 그러면 7월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노상원 씨는 추가로 네. 이게 기간 연장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노상원만 거의. 노상원 근데 다른 왜 사령관들은 근데 왜냐면 여기도 그게 만기 속방이 될 그렇습니까? 거다라는 왜냐하면 연합 보도가 그걸로 나왔거든요. 추가 그게 있었거든요. 네. 그 인사청탁을 해주고 돈 받은 부분. 그래서 일부 보도에는 기간이 연장됐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별건으로. 그것도 한번 네. 봐야 돼. 별건으로. 그걸 봐야 그렇죠. 돼요. 그리고 이제 김봉식 전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도 1월 맞아요. 8일 날 네, 구속됐기 풀려나요. 때문에 그리고 또 지난달 보석 청구를 했으니까 맞아요. 이제 다 김봉식도 모여 풀어줄 있어요. 수 6월 말 있어요. 7월 초에 네, 가담자들 싹 싹다 모여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줄줄이 사탕으로 다 풀어주게 특검이 되는 속도 내서 건데. 빨리 추가 예. 기소해야 됩니다. 예, 이거는. 근데 이제 다른 여지가 그 없어요. 만약에 이제 특검이 그 체포하려고 할 때 또 버티고 뭐 그럴 이러면서 수 또 있죠. 소란이 그러니까 벌어진다는 그걸 게 어떻게 그런 본인들이 거다. 책임지려고 이런 책임지지 못할 짓을 하냐 이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재구속하기가 쉽겠냐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 씨 일단 버텼던 거 풀어주면. 보세요. 네, 그렇게 모든 물리력을 동원하려 할 겁니다. 아니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풀어주면. 지규현 재판부가 지규현 판사가 작심하고 지금 다 풀어주고 있는 거죠. 내란 저 사범들을. 지기현은 너무 이상합니다. 제가 볼 네? 때는 지금. 내란 사범들을 다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건데 이게 용인될 수 있는 일이냐? 아니 저렇게 내란 사범들을 도와준다는 것은요. 내란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가담된 사람 아니고선 저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내란을 좋아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일 했으니까 되게 응원하고 싶겠고 예. 아니 그럴 수는 있잖아요. 뭐 그런 예. 지지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예. 뭐 구국의 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것이고 내란에 가담된 사람 정도면은 저 행동이 이해가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상식을 가진 평균인의 입장에서 재판을 하는 판사의 이성과 판단을 가지고 저걸 본다면은 저거 어느 판사가 저거를 용인할 수 있으며 그 사법부는 이쯤 내란에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법부의 한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 네.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사법부 판사들의 한번 반응도 지켜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판사들도. 이달 말에 그 판사들 전국 법관회의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전국 법관회의에서 기사가 전부 법원발로 나오고 있는데 법원 전체가 아니라 이것은 지규현 재판부의 판단인 거잖아요. 그죠? 형사 25부. 예, 그렇지 그런데 않습니까? 아마 지기현 판사 입장에서는 네. 내가 이거를 자체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방도는 없다 보니 너네가 안 한 검찰 이거 뭐 요런 니네 식의 검사들이 잘못이다. 심적 동의는 그러니까 갖고 있을 수 서로 있겠다. 남탓 공방을 하는 거네요. 근데 검찰이 안 한 게 저는 1차적인 원인이 좀 네, 큰 것 같고 크다. 그거를 안 한다는 건 사실 관행과 문법에 맞지는 않아요. 이런 사건에서. 그러니까 추가 기소를 하지 검찰이 않는다는 내란 사건, 내란 수사에 대해서는 그냥 놔버렸다. 놓아버린 거죠. 예, 놓은 놔버렸다. 거죠. 그냥 네, 뭐 네. 알아서 아니 근데 하시고요. 이제 장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데 네. 검찰이 일자 책임인데 네. 우리가 항상 축구로 비유하면 공격수가 뚫리고 미드필더 뚫리고 수비수 뚫리면 마지막에 책임은 누가 집니까? 골키퍼가 지는 거예요. 골키퍼가 네. 골을 먹으면 골키퍼가 제일 속상하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기현 재판장이 저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총동원해서라도 해야 되니까 저는 윤석열을 왜 풀어주냐 이겁니다. 안 풀어주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때리면 끝날 일이에요. 그럼 항소심 올라가서 구속 상태 재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본인이 풀어줬기 때문에 이 사단이 지금 난 거라서 네. 서로 핑퐁질만 해가지고 이게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참으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조금 더 들어봐야 네. 되는데 이제 장유미 변호사님이 다음 방송 가셔야 되기 때문에 네. 더 들어볼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하여간 오늘 그 속보로 전해진 지규현 재판부의 김용현 보석 허가는 지난번에 윤석열을 구속 취소한 것만큼이나 굉장히 충격적인 그렇죠. 사건이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좀 네.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도 추가로 꼼꼼히 취재를 해서 또 내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